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사회복지 문제풀이 A형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노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면역력이 증가한다, 2번 회복 능력이 증가한다, 3번 비가역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 4번 잔존 능력이 증가한다, 5번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비가역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면역 능력이 어때요? 저하되죠. 두 번째 회복 능력은요. 회복 능력도 저하됩니다. 4번 잔존 능력도 저하되겠죠. 5번 피하 지방 감소. 그래 정답이 되겠죠. 2번 다음에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그랬습니다. 불면증도 있고요. 식욕도 없고 체중도 감소돼요. 흥미와 의욕 상실이 있습니다. 1번 조심성 증가, 2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3번 경직성 증가, 4번 내향성 증가, 5번 의존성 증가. 정답은요, 2번이죠. 우울증 경향의 증가입니다. 조심성이 증가되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일의 결과를 어때 중시하고 매사에 어때 신중합니다.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려고 하죠. 경직성이 증가되면요. 융통성이 없어요.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내향성이 증가되면요. 사회적 활동도 감소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요.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의존성은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다 의존하는 거죠. 3번 일의 결과를 중시하고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며 매사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그랬습니다. 1번 조심성 증가, 2번 내향성 증가, 3번 경직성 증가, 4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5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증가. 정답은요. 1번이죠. 조심성 증가입니다. 2번, 3번, 4번은 앞에서 했으니까요. 5번은 뭘까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증가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의 가족에게 집에 쓰던 물건이나 가족사진을 가져오게 하면 어때요? 정서적으로 어때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죠. 4번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며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1번 애착심 증가, 2번 경직성 증가, 3번 내향성 증가, 4번 의존성 증가, 5번 조심성 증가. 정답은요, 경직성이죠. 조심성, 경직성, 우울증 경향의 증가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 노인의 사회적 역할 변화로 인한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거예요. 1번 퇴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한다. 2번 사회적 관계가 늘어나면서 유대감이 강화된다. 3번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많아진다. 4번 역할 변화를 받아들이며 정서적 안정을 느끼게 한다. 5번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된다. 정답은요. 5번이죠. 1번은 왜 틀렸을까요? 퇴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나요? 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요. 경제적 빈곤이 놓이게 됩니다. 2번 사회적 관계가 늘어나면서 유대감이 강화되나요? 사회적 관계가 어때요?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감도 어때요? 줄어들겠죠.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많아지나요? 가정 내에서도 어때요? 역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죠. 4번 역할 변화를 받아들이며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게 한다. 역할을 상실한 경우에는요. 위기를 경험하고 상실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6번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에서요.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이에요. 1번 소외감, 2번 불안감, 3번 상실감, 4번 정체감, 5번 자존중감. 정답은요.
상실감이죠. 1단계는 상실감이고요. 2단계는 정체감입니다. 3단계는 뭘까요? 혼자 삶을 개척하는 거예요. 상실감, 정체감, 혼자 삶을 개척하는 거.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번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 살면서 부양을 받는 새로운 가족 형태는 1번 핵가족, 2번 수정학대가족, 3번 노인 부부가족, 4번 노인 부양가족, 5번 고령화 가족. 정답은요 2번이죠.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8번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으로 옳은 거예요. 1번 장남이 부양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2번 자녀에게 일방적인 부양을 강조한다. 3번 정서적 부양보다 경제적 부양을 중요시한다. 4번 몸이 불편해지면 바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시킨다. 5번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정답은요 5번이죠. 장남이 부양하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죠. 자녀에게 일방적인 부양을 강조하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정서적 부양, 경제적 부양 다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대 간에 어때요? 갈등도 조절해야 돼요.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를 해야 되겠고요.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시키면 좋겠죠.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9번 노인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노인을 위한 어디 원칙에 속할까요? 우리 유엔의 원칙이 5가지 있잖아요. 1번 독립의 원칙, 2번 참여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존엄의 원칙, 5번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요 1번이죠. 독립의 원칙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소득도 얻어요. 되도록이면 어디에요? 집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독립의 원칙입니다. 참여의 원칙은 뭘까요? 젊은이와 지식과 기술을 어때요? 공유하는 거예요. 단체도 조직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연봉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호의 원칙은요. 시설에 거주할 때도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존엄의 원칙은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어때 학대를 받지 말아야 돼요.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자아실현의 원칙은 잠재력을 때 완전히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가 생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10번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예요. 1번 가능한 시설 거주를 권장한다. 2번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대우한다. 3번 젊은 세대와 분리된 노인 문화를 형성한다. 4번 교육과 문화 서비스 제공 최소화한다. 5번 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1번은 왜 틀렸을까요? 가능한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대우하면 안 돼요. 젊은 세대와 분리된 노인 문화가 아니라 젊은 세대와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야 돼요. 교육과 문화는 어떨까요?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노인학대 사례 신고를 접수한다던가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를 절차를 지원하는 곳은 어딜까요? 1번 사법경찰, 2번 노인보호전문기관, 3번 법률기관, 4번 의료기관, 5번 보건복지부. 정답은요. 시험에 잘 나오죠?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12번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 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그랬습니다.
1번 보건소, 2번 노인복지관, 3번 주민자치센터, 4번 치매안심센터, 5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정답은요, 5번이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보건소는 어떤 일을 할까요? 간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방문 건강 관리를 하는 거고요. 또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에요. 노인복지관은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와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치매안심센터는요, 치매 초기 상담이라든가 치매 조기 검진을 하는 곳이 치매안심센터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 복지시설은 그랬습니다.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은요. 1번 노인의료복지시설, 2번 노인주거복지시설, 3번 노인여가복지시설, 4번 재가노인복지시설,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요,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그러면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어떤 게 포함될까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요양자가 들어가면 돼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속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어떤 것이 속할까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되겠죠. 제가 노인복지시설에는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보호 서비스가 속하겠죠. 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요, 중앙보호전문기관도 있고요,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이 속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4번 치매, 중풍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9인 이내의 노인복지시설은 그랬습니다. 입소자 9명이에요. 1번 양로시설, 2번 노인복지관, 3번 노인복지주택, 4번 노인요양시설,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은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양로시설은 뭘까요? 노인을 입소시켜서요,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양로시설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노인복지주택은요,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요,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해 주는 곳,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입소자 9명은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고요. 입소자 10명 이상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속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